네,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잉글리시를 가르치는 김우주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처음 만난 거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등학교는 뉴질랜드에 있는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라는 곳에서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IB를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받고 싶어하는 점수죠. 자, 45점을 선생님이 받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IB 잉글리시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IB를 공부했었던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노하우와 팁을 전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이 언어에 특화되어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bilingual diploma를 수료했고요. 어떤 과목이었느냐? English A랑 Korean A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코널 유니버시티, 미국에 있는 아이비 리그 학교 중 한 곳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또 16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후배가 되거나 혹은 더 높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길 희망합니다. 선생님이 코넬에서는요, 커뮤니케이션 메이저 그리고 필름 마이너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 또 특화되어 있었던 학생이었던 만큼 IB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는 여러 가지 미디어 장르 그리고 작품들을 또 배워야 되는 만큼 선생님이 미디어 전문가로서 많은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쿰라데로 졸업을 했겠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의 경력은 총 7년 이상이 됩니다. 또 선생님이 특이한 게 기업에서 Public Relations 부서, 즉 PR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언론 홍보, 위기 관리, Crisis Management의 전문가로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우주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했을 때 언어에 특화된 선생님, IB를 했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어떻게 받는지 아는 선생님, 공감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또 미디어에 특화된 선생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세이는 너무너무 잘 쓰는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B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를 듣는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Paper 1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So Paper 1 is a timed, unseen textual analysis exam where students write an essay on literary or non-literary texts focusing on how language, structure, and style create meaning. 자,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분명 스탠더드 레벨 듣는 학생도 있고요. 또 하이 레벨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스탠더드 레벨 듣는다 라고 한다면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15분이 주어지고요. 좋은 소식은요. 2가지 프롬프트가 주어지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시험을 봐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 레벨 스튜던트다 라고 한다면 시험 시간은 조금 길어요. 2시간 15분이 주어지고요. 대신 2가지 텍스트, 2가지 프롬프트를 모두 다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파이널 exam 기준이에요. 자, 파이널 exam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대학 입시, GPA 내신 관리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IB를 직접 공부했었던 만큼 학교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받으려면 7점짜리 에세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unseen textual analysi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보는 텍스트를 분석하려니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guiding questions가 있을 겁니다. 자, guiding questions는 뭐냐? Guiding questions are provided for each text to help focus the analysis. 즉, 이 guiding question을 답하면서 에세이를 써 내려가는, 분석하는 에세이를 쓰는 게 7점짜리 에세이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w to approach paper 1? Since you're required to analyze a text on unseen prompt, you need to develop different skill sets in order to write essays for 2 different types of prompts. Number 1, there's 2 main types. Number 1 being literary text type and number 2 being non-literary text type. 자, 선생님이 이렇게 2가지 종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접근 방식이 달라서예요. 자, 첫 번째 literary text type부터 보도록 할게요. For literary text types, you may encounter newspaper articles, editorials, blog posts, etc. And the focus is to analyze the written language, structure, and tone to evaluate how the writer's message is being delivered to the readers. 자, 쉽게 말해서 주어진 글의 언어적 특징, 구조,
그리고 문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이게 독자들에게 작가의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Literary Text Type 에세이를 쓰는 핵심입니다. 자, guiding question 선생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es the writer structure this article to present an argument? 자, 우리 앞에 시험지가 없어요. 어떤 프롬프트인지 몰라도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article이라는 장르가 나와 있을 것이다. 자, 그 중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언어적 특징, 구조, 그리고 문체 중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structure. 자, structure 봐야 되죠? 자, structure 봐야 되는데 구조를 볼 때 자, 이렇게 article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에세이에 즉답하는 것, directly answer하는 에세이를 썼을 때 7점짜리 에세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w does this article persuade the reader to rethink their approach to food and eating?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시험지 없어요. 근데 어떤 주제인지 알 수 있어요. 봐봐요. Food and eating이라고 이미 guiding question에서 주제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주제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guiding question을 directly answer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나요? 자, 선생님 structure 이런 거 없는데 무엇을 봐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guiding question에 답하려면 키워드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persuade. 설득을 하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에세이에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Non-literary text type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may encounter advertisements, infographics, cartoons, films, magazine covers, and the list goes on. 정말 많아요. But the focus is to analyze the inter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ten and visual elements such as imagery, color, layout, and text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message and its impact on the target audience. 자, 그래서 Literary text type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글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던 반면 Non-literary text type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Written and visual elements. 자, 글과 시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Non-literary text type은 주어진 프롬프트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타겟 어디언스한테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에세이에 담아내는 것이 7점짜리 에세이를 쓰는데 가까운 이제 방식이겠죠. 자, guiding questions, non-literary text type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xplain the methods used to present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text. 자, 또다시 우리가 우리 앞에 시험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guiding question만 보고도 어떤 글 혹은 미디어 장르를 분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information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롬프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인포그래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인포그래픽이라는 전제 하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에세이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and to what extent, what effect do text and image work together in this appeal? 자, guiding questions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글과 시각적 요소를 함께 분석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키워드는 뭐냐? appeal. 자, 감정적인 어필이 될 수도 있고요. 러직에 대한 어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에세이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Non-literary text type을 공부를 할 건데 Non-literary text type 중에서도 학교 내신을 잡으려면 꼭 알아야 되는 거 cartoon,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cartoon을 보도록 할게요. 자, cartoon의 purpose, cartoon이 만들어진 목적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rtoon이 만들어진 목적은요 is to criticize or make a harsh comment on a social issue, event, or person by number 1, pointing out the ironic or ridiculous aspects of a situation. Number 2, demonstrating or showing an opinion. So number 3, mocking a public figure or political decisions. 좀 전에 봤던 이 예시 작품 한눈에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양손에 신발을 들고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죠.
자, 마이크 앞에 있기 때문에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수장인데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3번 mocking or ridiculing a public figure or political decisions에 가장 적합한 예시이겠죠. 근데 이 컬튼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 사람을 그냥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고 혹은 웃기게 하려고 아닙니다. 자, 메인 골은 따로 있어요. is to make people think critically about a topic or subject in a humorous and engaging way. 자, 그래서 그 안에 숨은 메시지가 있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본격적으로 analysis, 분석하려면 어떠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artoon? What is the context of the issue? 즉, 이 컬툰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어떠한 사회적 사건이나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 컨텍스트는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출발점이겠죠? 자, 두 번째로 물어볼 질문, who are the central people or characters in the cartoon? What are they doing or saying? How are they represented? 즉, 이 컬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표현이 되고 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What textual and visual devices does the cartoonist use? 선생님,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라고 했던 그 부분. 글과 시각적 요소는 무엇인가? 컬툰의 경우에는요. Title and dialogue could be part of textual devices. And angle and color could be part of visual devices. 자, 조금 이따가는 어떤 테크닉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될 질문은요. Is the cartoonist message effectively being delivered to the viewer? 자, 그래서 이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명확하고 또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에세이에 담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겠죠? So, cartoonists use a lot of different techniques to embed their message in their work, and the first one is color. 자, there's two main types of cartoons. Number one being colored cartoons and number two being black and white cartoons. 선생님 가지고 온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작품은요. Nahid Zamani의 Cars Impact on the Environment라는 작품인데요. Colored cartoons답게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을 이루고 있죠. 자,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작품 Liza Donnelly라는 cartoonist의 A Snowman Confronts a Mother이라는 black and white cartoon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단조롭게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선생님이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colored cartoons랑 black and white cartoons를 접근하는 방식,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colored cartoon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ored cartoons가 나온다면 you should consider these kind of questions. Number one, what colors did the cartoonist use? What colors are used most versus least? Is there a repetition of colors or is there only one color being used? So there's also differences between warm and cool colors. Warm colors are composed of red, orange, and yellow, and they usually evoke positive feelings of warmth and comfort. Negative feelings로는요, anger하고 danger 같이 뭐 embarrassment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감정을 표현해내는데 warm color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ool color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ool colors include blue, green, and purple, and they usually represent calm and tranquility for positive emotions. For negative emotions, they usually represent sadness and misery. 자, 반대로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흑백 컬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없는데 어떤 걸 보고 우리가 분석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쉐이딩입니다. 자, 쉐이딩 중에 만약에 헤비 쉐이딩이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power and solidarity를 많이 나타낼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강인한 존재 혹은 뭐 object가 될 수도 있고요. 우세한 존재를 나타낼 때 heavy shading이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근데 반대로 light shading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frailty and insignificance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비교적으로 나약한 존재, 작은 존재 혹은 열세한 object나 존재를 나타낼 때 light shading이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상반되는 쉐이딩이 있고요. 또 다른 질문 우리 할 수 있는 거. texture and pattern은 어떤지 볼 수 있어요. Is it smooth or is it rough? 자, smooth한 texture and pattern의 경우에는 light shading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rough texture and pattern 같은 경우에는 heavy shading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다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shapes. What shapes are there? 도형이 어떻게 되나요? 자, 동그라미 혹은 원만한 곡선이다 라고 한다면 smooth texture and pattern의 성격이 띌 가능성이 높고 또 비슷한 선상에서 light shading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직선 혹은 뭐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거나 뭐 세모 네모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각져 있다라고 한다면 rough texture and pattern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heavy shading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 해주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different element를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I want to emphasize that no cartoons are just black and white. 자, 이런 엘리멘트들을 통해서 색감이 없어도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기법은요, 바로 size입니다. For size, you should consider questions like, what is the proportion like? Is anything disproportionate? 중요합니다. 그 다음, what is big and what is small? 자, 비교 분석 가능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예시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히드 사만이라는 cartoonist의 Dangerous Parents라는 작품인데요. 위쪽 첫 번째 패널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등장인물들이 parent, 즉 부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모님들이 아래 내려가 보자. 두 번째 패널 보시면요, 굉장히 작게 표현이 되어 있죠. And they're even standing on a gun, which is an object that is smaller than people in real life. 자, 그리고 underneath all that 보시면은요, 굉장히 작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웅크려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all of the objects and characters are disproportionately drawn in this cartoon. 그래서 우리가 one of the analysis that we can draw from the disproportionate sizes of the characters and objects is that Naheed Samani wants to convey the message that parents could be dangerous as a gun pointing to a child's head when they fight or neglect their children. 혹은 child. 이렇게 에세이에 담아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테크닉은요, 바로 symbolism입니다. 자, cartoonists use simple objects or symbols to represent a larger concept or ideas. 자, you should consider questions like what symbols are used, why is it used, is it a well-known subject?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예시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심볼리즘이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텍스트 볼게요. 캡션 보도록 할게요. Politics, race, class, gender. 자, 이런 텍스트 안에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이념과 갈등이다 라고 봤을 때 이러한 자유의 여신상이 이런 사회적 갈등과 이념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컬툰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회적 갈등과 이념 때문에 미국의 아이코닉한 상징물인 미국의 근간과 뿌리가 절단되고 분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에세이에 또 담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테크닉은요, 바로 표정, facial expressions입니다. 자, facial expressions reveal the character's thoughts, feelings, and emotions. So consider questions like what facial expressions are used? Do they change sequentially? 이 부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how does one's character's expression compare to another character's? 자, 비교 분석 가능합니다. 캐릭터들 간의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예시 작품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나히드 사만이라는 cartoonist의 When the Home is Not Home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위에 인물들, 등장인물들 보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화가 났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쓰시면 7점 못 받아요. 자, 7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자세히 써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tilted eyebrows.
를 통해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컬투는요, 귀로 들리는 매개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둘이 고함을 지르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나요? 자, 여성 캐릭터, female 캐릭터 목젖이 보이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에세이에 쓸 수 있겠죠. 또 남성 캐릭터 봅시다. 이빨을 드러내면서 허스털한 감정,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한 후에 에세이에도 담아주시면은 완벽한 에세이를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 캐릭터들의 표정을 비교 분석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딱 반 나눠볼게요. 이 아이들 굉장히 슬퍼 보이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슬퍼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슬픈지 우리가 자세하게 에세이 써야지만 7점짜리 에세이가 가능합니다. 자, 아이 보시면요. 이 남자아이는요. upside down frowning을 하고 있고요. 여자아이는 굉장히 썰름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with the contrast of the characters' facial expressions, Nahid Samani wants to convey the message that home, a place for comfort and warmth, is not home anymore when children are neglected by fighting parents 라고 우리가 에세이에 또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테크닉은요. 바로 captions and labeling인데요. So captions include speech bubbles, headings, and catchphrases. You should consider questions like who is speaking? 누가 말하는지, what are they saying?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is it a conversation? 대화인지, 뭐 독백일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이 가져온 예시 작품들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이자 도넬리라는 컬투니스트의 작품이고요. 첫 번째 작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 보시면은요. 스피치 버블이랑 또 버블이 많이 같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스피치 버블은 뾰족하게 되어 있는 점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웬만한 스피치 버블이랑 또 버블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텍스트가 아니고 이 작품에서는요. 아이콘이랑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이 작품을 예시 작품으로 갖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스피치 버블 안에 어떤 아이콘이 있는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피스, 평화를 나타내는 스피치 버블 아이콘이 스피치 버블 안에 있고요. 자, 사랑, love, 그 다음에 또 보자. 꽃, 자연이겠죠? 그 다음에 젠더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이 쓰이더라도 텍스트가 쓰이지 않더라도 스피치 버블과 또 버블 안에 이러한 상징물들을 통해서 작가가 원하는 메시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 작품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예시 작품 보면요. 전형적으로 스피치 버블 안에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 작품입니다. 자, 누가 말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누가 말하는지 봅시다. 히잡을 입은 유색 인종의 여성이 한 손을 들고서 Joy is an act of resistance 라고 외치고 있죠. 자, 그래서 전형적으로 스피치 버블 안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시 작품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은요. 자, 마지막 작품은 스피치 버블 없어요. 자, 근데 그림의 하단에 이렇게 텍스트가 써져 있죠. 자, 캡션입니다. 어떻게 써 있냐? Mommy, can we watch the Peace Channel now? 이라고 아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who is speaking?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너무 쉽죠? Mommy라는 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글과 시각적 요소를 함께 분석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림을 너무 많은데 뭘 봐야 돼요? 자, Peace Channel, 채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TV 채널 안에, TV 프레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자, TV 채널, TV 프레임 안을 봤더니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라이자 도넬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전쟁이 너무 만연하다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해서 에세이 담아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가 우리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테이크어웨이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선생님이 서머리, 키 포인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approach paper 1 with different skill sets based on the prompt style. literary text type일 수도 있고요. 우리 오늘 공부한 non-literary text type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non-literary text type 중에서도 오늘 cartoon 공부했는데요. When analyzing cartoon, think about the main topic and context of a particular social issue, event, or person.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consider the purpose, 만들어진 목적과 cartoonist message,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intro paragraph랑 thesis statement에 잘 적어주셨다. 자, 그러면은 body paragraph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 공부했던 거, 여태 공부했던 거, 글과 시각적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화로운 에세이를 쓸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공부했던 기법은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리스팅해 두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paper 1, 그 중에서도 non-literary text type, 그리고 specifically cartoon을 어떻게 분석하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다른 paper 1 프롬프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